예, 휴가입니다. 자, 시장이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뭐 천당과 지옥을 어제 오늘 지금 오가고 있는데 이건 뭐 주식이 아니고 뭐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은 양반입니다. 예, 어제 오늘 그 시장 비교하게 되면 지금 뭐 어제 오늘 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그 신기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6월 달에 여러분들께 과거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상승한 확률이 거의 80%다.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13일 연속 어제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953년도 이래 아마 13일 연속 상승이 나온 경우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는 종가가 지냈을 때 1,480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 마감했죠. 제가 역대 제 데이터를 많이 뽑기 때문에 보니까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제처럼 그렇게 종가 기준에 했을 때 하락이 많이 나왔던 종목 숫자를 기록한 것이. 근데 또 오늘은 또 반대예요. 아까 오전에 거의 한 1,400개 정도 지금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저기 1,385개 종목이 상승이 나왔는데 이 또한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막 거래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니면 새로운 그 기록이 지금 어제 오늘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새로운 기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건 또 이제 우리가 또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뭐 시장이 이렇게 아무리 이제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갈 놈은 가고 그다음에 또 지금은 이제 상반기 마감하고 나서 이제 하반기 조금 약간 한 보름 정도 지금 지연이 된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손바뀜이 지금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일단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급이 이제 양호한 종목분들은 시장 변동성에 상관없이 그대로 좀 보시면 된다. 오히려 이제 지금이 또 이제 기회란 얘기예요. 3분기, 4분기 앞두고.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처방, 전략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포스코, 그 다음에 에코프로 후발 주자는 과연 뭐가 될 것이냐. 그 부분이 지금 또 이제 이슈죠. 오늘 보니까는 어제 급락 났던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대표 삼성바이오로스 급등 나오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9% 급등 나오고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수급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또 이제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예, 다시 또 이제 오늘 또 올랐던 종목군들이 또 음모 누르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내일까지 예, 시장을 좀 보고 어제 빠지고 오늘 또 올랐다 해야지 한화할 게 아니고 예, 내일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손바뀜 나오고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종목별로 급등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까지는 시장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라면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봐야 될 종목군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주도 손절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어제 급락 나왔을 때 예,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보여드렸었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악재보다 호재가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어제 10가지 항목을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보시면 언제 뉴욕 증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물론 이 빅테크 같은 경우는 예,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계단형 상승 패턴 아니면 플랫폼을 더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다우하고 지금 제가 6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동안 미국 내에서도 못난이 종목이었던 널쉘이 2000지수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 빅테크보다도 수익률이 월등히 높거든요. 예. 이번 주에 보시면은 뉴욕 시장 불확실성이 지금 완전 해소됐죠. 어제 FOMC,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장중에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또 심했던 것도 파월 연준 의장이 아주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설이 돌았었어요. 안 그래도 2차 전지 올리고 내리고 하면 그런 변동성 심한 가운데서. 근데 어제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내용 보게 되면 매파적인 발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으니까 9월 정도에 예,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든지 아니면 동결적으로. 근데 제가 봐서는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좀 없지 않겠나. 예,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월요일 날 특별 재조정이 일단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도 이미 이제 했고. 이제 적어도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예, 가장 큰
이벤트였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빅테크 주요 기업들,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에 급등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사 선물 주선이 강세인데 대부분 다 실적 발표가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끝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런 구간이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경기에 대해서,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 제가 7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상반기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도 우상향 기조를 그대로 그려나간다. 2분기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이제 우리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선 반영됐고, 외환시장이 상당히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안정화 됐어요. 금융시장도 마찬가지고, 새마을금고 문제도 일단락됐고, 거기다 이제 양시장, AR, 종목 등락 비율을 보게 되면 지금 연중 최저 수준입니다. 제가 보건데. 그러니까 작년 9월달, 10월달에 그 당시 한 55 정도까지 기록했습니다만은, 작년 9월달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물가가 급등이 나왔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 넘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2%대로 지금 내려앉았죠. 그로 인해 가지고 연준을 휘둘러 가지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뭐 빅스텝 하다 보면 뭐 자이언 스텝 얘기까지 하면서 금리 인상했던 그런 구간 아닙니까? 작년 9월달, 10월달, 6월달부터는 주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반대잖아요. 물가도 많이 안정이 됐고, 그죠? 네, 그다음 이제 금리 인상도 끝났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 한국은행 1월달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지금까지 동결이지 않습니까? 예. 연준도 지금 금리 인상 이제 5.5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동결로 갈 것이다. 더 이상 인상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물가 지수 낮아졌고. 근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 ADR 지표가 작년 9월달, 10월달 하락 나왔던 수준까지 밀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매수 기회라니 다른 쪽. 예? 2차 전지가 이제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밀어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밀었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제가 기회라 그랬잖아요. 어제도. 예, 오늘 막 급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큰 갈림길에 지금 놓여져 있는 그런 구간이다. 예, 그리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먼저 이제 시가총액이 한 밀릴 만한 자리에서 밀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시가총액이 1월 초에 코스닥이 연초에 시총이 315조 원이었거든요. 315조 원. 근데 그게 지금 어제 장중에요. 455조까지 갔었어요. 이 455조라는 것은 2021년도 8월 달에 코스닥 시총이 그 당시에 장중에 433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거보다도 한 12조 원 정도 더 올라갔었죠. 어제 오전에 막 에코프로 급등 나왔을 때 2차 전지. 예. 작년 8월 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거의 제로금리였잖아요. 제로금리.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연초 대비해가 시가총액이 어제 고점까지 예, 거의 뭐 한 40조 원 정도? 140조 원 정도 더 늘어난 거예요. 140조. 예. 그것도 뭐 짧은 기간에 이제 늘어난 거죠. 예? 예. 뭐 한 6개월 만에, 6개월 반 만에. 예. 그러니까 좀 상당히 무거웠었던 그런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2차 전지가 2차 랠리가 나오고 나서, 물론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죠.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번 달에 외국인들 전체 매도한 금액보다도 코스피, 예, 포스코 홀딩스 한 종목이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그러니까 외국인들 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보통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1년에 진짜 많이 올려봐야 20, 30% 목표 주가를 한 20, 30% 정도 보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그냥 포스코 홀딩스 같은 2, 3일 만에 뭐 50% 넘게 막 급등 나버리니까 당연히 외국계 펀드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관들도 예, 이럴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한번. 예, 그러면서 그 자금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에코프로 BM. 소위 얘기하면 숏 스키즈 물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아마 그쪽 에코프로 BM으로 이동하면서 더 끌어올려 버렸던 거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공매도 세력들.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 한계치에 왔었다는 얘기죠. 한계치. 그러니까 대형주가 지금 그 두 종목이 LNF까지 세 종목의 지수를, 그러니까 코스닥 대형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예.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2018년도 고점과 예. 그다음에 코로나 때 2020, 2021년 예, 고점. 요걸 살짝 오전에 돌파시켜 놓고 거기서 윗꼬리가 나왔던 거예요. 이것을 한 번에 그냥 치고 올라가기 힘들죠. 예.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막 여러 업종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BM하고 LNF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 급등 나와버려요. 그 두 종목 급등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지주사격이니까 코스닥의 금융업종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 업종도 물론 이제 고점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KRX 2차 전지 K 누딜 지수를 보거든요. 보통. 예. 뭐 전기차 지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지수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고점 주고 나서 어제 이제 장중에 이 상단 저항에서 이제 윗꼬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물량이 좀 출회될 만한 그런 구간이었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일단 얻어 맞은 것이고, 다음 그림 보시면, 그다음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자는 얘기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 올 상반기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스닥 100 지수 특별 재조정이 나왔던 거예요. 빅테크 관련 종목군들이 뭐 S&P 500 기준 했을 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예, 상위 10개 종목이 한 60% 올랐을 때 나머지 490개 종목은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상반기 기준 했을 때 차별화가 더 심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국보다는 덜 했습니다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가 이 세 종목이 올해 이제 지난주 기준 했을 때요. 코스닥이 전체 37.6% 올랐는데 이 37.6%의 거의 반을 차지했다. 49%를 이 세 종목이 올려버린 거예요. 이 세 종목이.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특히 이제 7월 지난주부터 차별화가 엄청 심해진 거죠. 에코프로 BM이 불꽃놀이 하면서 치솟고 어제까지 다른 쪽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니 얻어 맞아버린 거야,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 예. 길거리 가다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싸우는데 중간에 그냥 걔네들이 휘두른 주먹에 얻어 맞춰버린 거예요. 예. 그 지금 오늘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나온 그들 종목군들이.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이 이것도 기록입니다. 코스닥 12개월 선행퍼가 지금 한 23배까지 올라와 버린 거야. 어제는 돌파했었습니다. 한 24배까지 올랐던 어제 오전에 급등 나왔을 때. 이게 역대 가장 지금 높은 수준이에요. 예? 코스닥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12개월 선행퍼가 어제는 오전까지 한 24배까지 올랐을 거예요, 아마. 예, 그게 가장 역대, 코스닥 개장하고 나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단기 순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지금 낮아질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 2차 전지애들이 이제 PER을, 예? 전체 PER을 81%를 끌어올려 버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5월 달에도 그랬었고, 그 전에 몇 차례 그랬습니다. 6월 달에 그랬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절대 지금 코스피, 특히나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는 절대 공존할 수가 없다, 당분간은.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오늘 같은 경우도 LG 에너솔루션 급등 나온 만큼 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다른 2차 전지 급등 나오니까 또 삼성전자도 반등 나오고 반도체 반등 나오죠. 예, 이게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언제 공존한다? 언제 이제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1인당 4만 달러 됐을 때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전까지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올라온다는 얘기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에코 두 형제가 예, 계속 치고 올라간다. LMF까지. 그럼 다른 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계속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빠진 것들, 이렇게 해서 오른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험적으로. 제가 봐서는. 예. 어느 시점까지 왔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2차 전지가 사실은, 예? 사실은 전체 코스닥 파이만 키워놓고 고평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고평가를. 예. 근데 어느 한쪽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이런 현상이 이제 좀 완화되는 그런 그 길목에 지금 들어섰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달에는 그때 2차 전지 막 1차 급등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저는 이제 반도체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반도체를. 예, 그 당시까지 하더라도 반도체 누가 쳐다도 안 봤었거든요. 근데 불과 이제 한 달 반, 두 달 되니까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막 쏠려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주식은 그겁니다. 좀 비싸게 주고 치고 갈 때 잡을 것이냐, 아니면 시간 투자하고 뭐 기회비용 조금 생각하고 저점에서 미리 세팅할 것이냐, 그죠? 네, 두 가지입니다. 예.
보통 이 상승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그런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이제 치고 갈 때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박스 장세 아니면 많이 올라서 피로감을 느낄 만한 그런 구간에서는 전체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좀 찌글찌글 하더라도 미리 좀 선취해가지고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예? 예,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이제 반도체는 지금 어정쩡한 구간에 있어요. 제가 봐서는 반도체는 지금 어정쩡한 구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하이닉스가 일단 박스권 돌파했을 의미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다음 주 주말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다른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은 뭐 DDR5라든지 상반기 이끌었던 뭐 HBM 관련 종목군들도 제가 봐서는 저 역시도 이제 그들 종목군들을 4월달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비싸다는 얘기예요. 주식이 바로 그겁니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물론 지금 전체 작년에 전 세계 완성차가 한 1억대 정도 생산했죠. 1억대. 예. 그 중에서 전기차 지금 비율이 한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뭐 전기차로 이제 앞으로 다 바꿔 나간다 그러면 뭐 90% 가까이 지금 시장 파이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하지요. 그죠? 예. 그러나 이제 너무 이제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식이란 것이. 그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소재 쪽을 보거든요. 하반기에. 예를 들어 솔브레인,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저평가지 않습니까? 상반기 못 올랐고. 왜? 소재 쪽 같은 경우는 하반기 가게 되면 경기가 이제 선행 지수가 올라가고 상반기 대비해서 터닝 포인트가 이제 확실하게 나와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공급 능력을 계속 늘리겠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저께 이제 그 시진핑이 드디어 100기 투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지금 100기 공유 경제를 그동안 계속 외쳤다가 이게 안 먹히거든. 그죠? 예. 리오프닝 효과 없으니까 드디어 이제 100기 투항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기타 소비재, 내수 시장 진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이제 뭐 소재 쪽이 상당히 좀 각광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제 요거죠. 이제 그다음 저는 이제 바이오 쪽을 제가 지금 보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란 그겁니다. 조금 약간 지금은 찌글찌글 막, 예, 찌글찌글 막 하더라도, 그죠? 예, 주식이란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면 나중에 수익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고점에 들어가서 더 이상 안 가면 나중에 손실 날 수밖에 없고, 그죠? 저점에서 아직은 찌글찌글 수익도 안 나고 뭐 손실도 안 나고 그냥 박스야, 지금. 예? 거래도 없고 막. 전립선형 패턴, 막 줄줄줄 흘러내리게 하는데 조금 더 흘러내리면 또 반등 나오고 다시 또 박스고 막 이런 패턴. 근데 지금 그런 애들 가져가면, 그런 업종은 가져가면 나중에 결국은 큰 손실이 안 날, 아니 지금 손실이 이제 더 이상 안 날 자리에 매수한다 그러면 이제 결국 수익 줄 수밖에 없죠. 그 4월 달에 이제 반도체도 그랬었고, 3, 4월 달에. 이 그림을 보시면 확연하게 지금 이게 좀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이제 KRX 2차 전지, K 누질 지수고, 요거는 KRX 바이오 K 누질 지수입니다. 이 월봉인데요. 월봉인데, 지금 뭐 미국도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 이번 주 들어서는 바이오 관련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강했어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주 후반까지 우리 시장도 뭐 코스닥의 제약 업종이 V자 반등 나왔다가 주 초반에 눌렀다가 오늘 또 이제 반등 나오고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게 미국과 중국이 일단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하락 7파까지 나왔어. 하락 7파까지 나오고 나서, 예? 지금 이제 약간, 이거는 이제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격주 쪽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그러니까 다음 달 만기 전후, 8월 만기 전후, 아니면 8월 중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지난 시간에 제가 2주 전이죠. 여러분들께 제약주 제가 그 JW 중해제약이라고 말씀드렸죠. JW 중해제약. 그죠? 그러나서 이제 막 일주일 동안 올라가고 지금 박스권인데 이미 이제 선발 종목군들은 먼저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종목 선정만 잘하면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이래. 아까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소, 아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 코스닥 12개월 선행포가 에코 그룹주들이 끌어올리면서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려놓은 그런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PR을 지금 기록했는데, 반대로 제약바이오는 지금 10년 이래 가장 낮은 PER, PBR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급격히 차이 나죠. 한쪽은 지금 엄청 역대 최고 지금 수준까지 올려놓았고,
한쪽은 지금 10년 만에 다시 또 그 밴드 하단까지 PER, PBR 눌러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한두 종목 정도는 이제 원래 이제 주식이 이제 그게 가장 큰 호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업황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2, 3년 동안 처절하게 빠졌는데 근데 시장의 속살을 딱 보니까 종목을 보니까 얘는 아니야 이거는. 업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냥 얼떨결에 빠진 거야. 예. 근데 자금이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조금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이런 기업도 있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시각이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계속 늘려나가는 이런 시각이 계속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 그 뭡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 예? 실적 발표했는데 4조가 넘죠. 4조. 예? 50% 넘고 기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예. 근데 안 봐요. 안 보잖아요. 예? 거래소. 오늘 뭐 제가 지난번에 봤던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아주 뭐 기가 막히죠. 영업이익률이 100%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만 100% 증가한 것이 아니고 영업이익도 100% 증가했습니다만은 이상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작년에 6%에서 지금 12%를 넘겼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시각이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죠. 예. 늘어나다 보면 상반기까지 강했던 수급 블랙홀 현상을 벌려 오게끔 했던 이런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쪽이 이제 조금씩 수그러질 거란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막 경기 침체 막 얘기하고 상반기 내내 그러다가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실적이 괜찮고요. 막 이틀 동안 막 거의 급등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예? 다른 뭐 러셀 2000 지수 관련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각이 좀 변화하는, 예? 투자자들의 어떤 마인드가 좀 바뀌어 나가는 그러면서 수급도 이제 이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얼마나 이게 그 수급 쏠림 현상이 제가 막 신기록이 막 어제 오늘 막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심했냐면, 예. 근데 이제 이럴 때가 항상 기회라는 얘기예요. 어제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는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개인 투자원들께서, 예, 그저께 어저께 이번 주 들어서 가지고, 포스코 쪽, 2차 전지 쪽에 올인했어요. 제가 봤을 때 올인했습니다. 예? 개인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손절해버리고, 찌글찌글, 뭐 다른 거 막 하니까는 올인을 해버렸어요.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예, 어제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그 17일부터 아마 공격적으로 지금 움직였지 않습니까? 예, 2차 전지 쪽에. 포스코홀딩스 3조 거의 5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예. 이제 전체 코스피 총 그 매도, 매도 금액이 2조 거의 한 3조 원 되는데 포스코 한 종목가 3조 5천억. 그러니까 다른 쪽은 좀 매수했다는 얘기죠. 전체 그냥 예, 매매 비율이 117%. 기간이야 이제 뭐 그죠? 기간은 요 패스. 기간은 뭐 그 매도만 하니까. 예. 근데 개인 투자분들께서 보세요. 코스피 전체 매수 금액이 4조 5,400억인데 예? 이 단기간에 또 이게 5조 원 가까이 매수한 것도 아마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포스코 한 종목 3조 7천억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수한 금액 대비해서 포스코홀딩스 한 종목만 82% 차지해요. 그만큼 자금이 많이 쏠렸다는 얘기죠. 근데 포스코 뭐 퓨처엠도 있을 것이고 다른 뭐 2차 전지쪽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금양도 있고 거래소니까 그쪽으로만 올인했다는 얘기예요. 개인 투자분들께서. 예. 지난 주말에 그냥 언론에 여기 막 도배질 했잖아요. 2차 전지 뭐 포스코 퓨처 뭐 새로운 기사도 없어요. 새로운 악취 나온 것도 없는데 예, 주말에 막 언론에 도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개인 투자분들의 관심도를 예, 맥스까지 막 끌어올려놔 버렸죠. 구글 트렌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지금 역대급입니다. 이런 현상이었었고, 그 다음에 에코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그나마 이제 에코 쪽은 개인분들께서 제가 봤을 때는 차익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포스코로 아마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1조 8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이게 에코프로만 9천억, BM이 9천억, 에코프로가 8,500억. 예, 코스닥 전체 매수 대금, 그러니까 요 종목만 산 거야. 거의 96%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쪽은 일부 좀 제껴놓고. 제가 봐서는 아까 포스코 홀딩스를 차익해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이 이쪽으로 아마 지금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쪽이. 예. 뭐 기간 쪽은 일단 제외하고.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제 요번에 이제 매도를 잘 했죠. 1조 3천억을 매도를 했죠. 예? 그래서 전체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1조 7천억이에요. 두 종목이 136% 전체 예, 매매 대금 대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어제 아니,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요쪽으로 완전 쏠렸다.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그러니까 17일부터 어제까지는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에 다른 종목군들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코스피는 포스코 홀딩스 그룹 주만 있었었고, 그 다음에 전체 종목 2,000개가 넘는데,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 다음에 LNF만 3일 동안 거래가 된 거야. 다른 종목들은 다 거래 정지였어. 예. 그랬던 겁니다, 마치. 예. 요게 이제 해소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께 보셔야 되냐면, 이제 이거죠. 자, 거래대금 이 비율이요. 거래대금 비율이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왜 고점이 나왔냐면 저는 이제 고점이 나왔다 보거든요. 이따 다른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이 36조 3,400억인데 포스코홀딩스 한 종목만 거의 8조 원이 거래됐습니다.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 대비 23%예요. 화요일 날은 20%고. 예? 보통 어떤 한 종목이 특정 종목이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거래대금 대비해서 20% 이상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다른 종목도 안 움직입니다. 예? 오히려 안 빼면 다행이에요. 안 빼면. 예. 그나마 이제 거래소니까 한 23% 나왔는데 이게 지금 코스닥은 더 심각했었다는 얘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코스닥은 어제예요. 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이 26조 4천억. 이게 아마 역대급이에요. 제가 그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거래소는 그렇지 않은데 거래소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21년도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고점 찍었을 때 96,300원 찍었을 때 그때 거래 대금이 한 44조 원 됐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제가 봐서는 어제가 역대급 거래 대금을 기록했다. 26조 4천억. 이 중에 거의 40%가 에코프로 BM, LNF입니다. 예? 월요일 같은 경우는 38%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20%만 넘어가도 특정 종목이 전체 거래 대금 대비해서 다른 종목들은 아예 안 움직입니다. 근데 막 거의 40%가 이틀 동안 육박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다른 거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집어 던져버려요. 특히 소형주, 막 중형주 막 집어 던져버려요. 예? 다 집어, 찍어지. 막, 지겨우니까 이제 안 움직이니까 막. 이제 막 집어 던져가지고, 예. 이쪽으로 막 들어가 버린 거예요. 포스코 쪽 막 이쪽으로. 제가 봐서. 그러면서 거래가 막 터져버린 거죠. 거기다 전국에 막 타짜들 다 모였어요, 그냥. 예? 단타, 타짜들. 왜 그래요? 어제,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 그냥 키움이죠. 키움증권이 매수 매도 1위입니다. 예?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키움증권은 보통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쓰시거든요. 미래에셋증권하고 수수료가 좀 낮고 하니까. 예. 예, 그분들은 대부분 보면 단타성 자금이 많죠. 예. 이 창구가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키움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오래를 못 갑니다. 예.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초딩분들 또 오셔가지고 또 어제 막 들어가서 또 지금 예, 물리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차후에 이랬습니다, 지금. 이런 이틀 동안 지금, 오늘까지도 지금 막 이게 연장이 되는 거야. 예,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잃지 마시고, 예, 내 종목이 조금 빠졌어. 놔두시면 돼요. 수급 괜찮고 하면. 예? 예, 수급, 약간 시장이 지금 이제 남대문 시장 호떡집에 지금 불이 난 거야, 지금 막. 예? 예, 그래서 그 불을 좀 끌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거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실 게 아니고, 중심 잡으시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께 아마 올 4월 달에 한번 보여드렸죠. 포스코홀딩스 그때는 이제 2차전지 구글 트렌드 들어가면 대중의 관심도가 어떤지. 월요일부터 갑자기 증가하죠. 왜? 주말에 언론에서 엄청 기사를 도배를 했거든요. 2차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그냥 개인 투자분들께서 막 급등 나오면서 예, 단타 자금, 자금, 손절한 자금 해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한 이틀로 올린 거예요. 더. 그 기회를 이제 외국인들은 다 매도를 해버린 거고. 예. 100까지 올라왔죠, 100까지. 100까지 올라왔고,
거래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다. 이거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이거란 얘기예요. 이번에 그럴지 어떨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데이터만 놓고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시청자님들께. 자, 2021년도 그러니까 거래소가 가장 큰 거래 대금이 발생한 적이 언제냐면 코로나 때죠. 2021년도 1월 11일 날. 이때 삼성전자가 장중에 96,300원 딱 찍었을 때입니다. 이때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1,800만 주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역대급으로 매도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예? 특히 연기금은 엄청 많이 매도했죠, 삼성전자. 그때 개인 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물론 그 다음에 더 많이 매수한 적도 있습니다. 삼전 막 흘러내릴 때. 이때 거래대금이 한 44조 원 정도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거기서 삼성전자 고점 나온 거죠. 자, 이번에 포스코홀딩스가 딱 그 추세 아주 기가 막히죠, 이거. 딱 어제 오전에 여기 딱 찍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대금이 이렇게 증가를 해버린 겁니다. 예? 이때보다는 낮습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좀 작은데, 이 추세상으로는 이제 딱 그 고점에서 때린 거란 얘기죠. 이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를 잠깐 보시면 바로 요 구간이죠. 예. 아, 96,800원이었네. 예? 이때요, 이때. 이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 드리냐면,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배워야 산다 했었거든요. 배워야 산다. 예? 신년 특집 해가지고. 예, 거기서 삼성전자 고점 나오고 지금까지 계속 흘러내렸던 것이죠. 이때가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어요. 근데 어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예, 이걸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 외국인들이 뭐 괜히 매도한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예, 막 또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세요, 코스닥. 예, 어제 오전에 이제 막 끌어올리면서 에코그룹주 2,000주 올리면서 아마 역대 최대 거래대금이 어제 발생한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터져버리면, 자, 이때 2010년도, 그죠? 2021년도, 이때 8월 달에 여기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었는데, 이때는 이제 제약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죠. 뭐 카카오. 이런 애들이 막 불꽃놀이 했을 때죠. 그때 거래가 나 했었고, 2021년도 요 구간에서는 20년도, 21년도, 요 때는 아마 제약바이오. 예? 예, 그들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졌죠. 거래 터지고 나서 이제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줄어버리면 주가가 이제 계속 조정이 나온 거죠. 자, 4월 달에 요때도 제가, 요 그림 보여드리면서 그때 2차전지 제가 이제 단기 이제 고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요때 이제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요때는 이제, 2020년도, 21년도 거래대금만큼 안 올랐어요. 근데 근접했었죠. 근데 이번에 지금 어제 이걸 돌파시켜버린 거예요. 역대급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주가도 이제 비탄력적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쪽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오면, 예? 빠져나오면 이제 다른 쪽으로 그 자금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어제까지 이유도 없이 막 밀렸던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중형주든 소형주든 그래서 제가 한 주도 손절하지 마시고, 예, 놔두시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막 급반등 나와버리죠. 자금이 좀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런 작업이 이제 뭐 다음 달 말, 예? 예, 늦으면, 빠르면 이제 뭐 이번 주에 끝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또 이제 전기차가 여기서 바로 죽진 않습니다. 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또 이제 반등 나왔던 다른 업종 섹터, 다른 섹터 종목군들 또 누르겠죠. 예.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께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종목 선정 그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들 종목군들은 여러분께서 길게 보셔야 된다니, 그게.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더 밀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타이밍 비중 조절만 하시면서 추가 접근하는 거죠. 예. 자,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거죠. 코스피, 코스닥. 이번에 가장 많이 민 것이 뭐냐면은, 이게 소형주죠. 어제 뭐 소형주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4.6% 급락이 나왔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4.2% 급락이 나왔습니다. 뭔 거래도 없어, 거래도. 거래도 없습니다, 거래도. 그죠? 근데 거기가 이제 1월달 저점가,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딱 지지맥점, 지지맥점.
어제가 1월 저점부터 이어오는 지지맥죠.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오전 시가리 뭐 살짝 이탈하면 상관없습니다만은 예, 요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 뭐 추가를 하든지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타이밍 조정을 좀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상태인데 지금 완전히 반대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차트를 이제 업종 차트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하고 이제 소형주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코스닥에 이건 예, 코스닥 대형주. 예? 예, 대형주가 이제 급등 나고 고점 돌파하면서 월봉 기준 했을 때는 이게 로고상으로 로고로 봐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중기 트렌드 볼 때는 로고로 보시라, 로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여기서 윗골이 나온 겁니다. 예?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면서 코로나 때 여기 이제 언더슈팅 구간. 예. 요 마디죠, 요 마디. 여기서 올려가면서 대형주가 어제 여기가 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대형주니까 LNF. 예, 요 라인까지 요 레인지 상단까지 왔다 거기서 윗골이 나와버린 겁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부담 간다는 얘기죠. 예, 반대로 소형주는 어떻습니까? 훅 밀어가지고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랬죠. 이때는 금리 이제 물가가 CPI가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지수가 급등이 나왔던 때고 그로 인해서 연준 파월 의장이 눈에 그냥 불심지를 켜고 금리 인상을 막 0.5% 인상하고 그냥 막 금리를 인상했던 구간이에요. 거기다가 막 미국의 나스닥 다우 급락이 나왔던 그런 시기죠. 글로벌 주식이 다 급락 나왔던 시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야, 주가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간에. 예. 근데 작년 9월 26일 날 이때가 가장 많이 빠졌었어요. 하락 종목수가 1,430개가 됐었거든요. 이날 장대 음봉 나왔을 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1,480개가 빠졌어요. 지금 뭐 금리 이제 인상을 지금 또 새롭게 합니까? 물가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단지 뭐 때문에 빠진 것이다? 이 친구 때문에 빠진 거야. 네? 대형주, 에코 쪽으로 자금 쏠리다 보니까, 포스코로 자금 쏠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소위 포모 자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불안했던 다 이쪽 던져버리고, 이쪽으로 다 올인해버린 거, 포스코 쪽으로.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급락이 나와버린 거죠. 거기다 또 빠져버리니까 장중에 일부 또 이제 반대 매매가 좀 나왔었고. 예. 근데 이렇게 빠진 애들은 제가 와서 좀 기다리시면 나중에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장 상황이 이제 펼쳐졌던 것이죠. 예. 여기 보시면은 오늘은 지금 완전 또 반대죠. 어제 1,480개가 코스닥 하락 종목이 나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93% 전체 거래되는 종목 대비해서 93% 하락 종목이 나왔고 오늘은 또 지금 반대로 1,400개 가까운 종목군들이 오전에 올랐던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가지시고 좋은 기업들은 예, 변동성 있는 가운데 오히려 더 밀어버린다 그러면은 예, 저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호기가 되겠죠. 예? 하반기 장세를 앞두고. 왜? 어차피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는 그 하반기에는 한 2,800, 900 이상 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관련 기업들은 여러분들께서 예, 시장 상관없이 이럴 때 오히려 더 매수를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ADR 지표를 지금 보시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 당시 때가 작년 9월달, 10월달이 이 당시 55까지 밀었어요. 예. 이때는 이제 금리 인상 공격적으로 하고 물가지수 급등 나왔었고 막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잖아요. 경기, 기업 실적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한 거지 이렇게 빠지는 것도. 근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본다 하더라도 예,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이 월등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ADR 지표는 작년 9월달, 10월달 급락 나왔을 때 그 정도까지 밀어버렸어. 예? 예. 얼마나 기회입니까? 이거는 지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등락 비율이니까. 지수가
제가 봐서는 뭐 미국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민다 그러면 이거 감해도 구간이거든.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급 블랙홀 현상이 만들어낸 예, 종목 저점 구간이라는 얘기. 다른 종목군들. 코스닥도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니 작년에 그 10월 달에 뭐 그때는 이해를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작년 10월달, 9월달 수준까지 와버렸어. 이건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요. 막말로 지수가 더 뺀다 하더라도 종목은 그냥 안 빠지거든, 어지간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번에 2차 전지 외에 다른 종목군들, 밀었던 종목군들은 좀 놔두시면, 예, 다시 뭐 지난주 빠지기 전 고점이라든지 그 이상 간다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드렸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대형 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눌린 뭐 셀트리온, 그다음에 한미약품, 제가 말했던 JW 중해제약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유한양행 뭐 이런 애들, 예, 이런 애들 여러분들께서 노는이 인하 잡는다고 이제부터는 서서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외에 이제 기타 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군들도 제가 보건대는 더 이상 이제 크게 빠질 데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삼성 뭐 NG 같은 경우, 예. 요것도 제가 이제 계속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애들도 꾸준하게 오늘 또 실적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일봉으로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월봉은 이제 타고 올라가잖아요. 월봉. 예. 이런 애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꾸준하게 보시고. 지난주에 이제 또 현대모비스, 대바닥형 패턴, 예. 그죠? 예. 여기서 눌림 줄 때 여러분들께서 중기로, 예, 보는 거니까 한 번에 그냥 푹 들어가시면 안 돼. 변동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략적으로, 나는 이 종목을 언제까지, 어느 기간, 어떤 가격대에서, 현재 가격대에서 분할로 좀 모아가겠다. 예? 예. 이런 전략 하에 접근하시는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이런 애들은, 요때 제가 이제 전전주에 요때 이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저점에서 한 50% 넘게 올라왔잖아요. 아니구나. 거의 100% 올라왔구나. 최저점에서는. 예. 근데 알게 모르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눌림 주면은 뭐 21선 언저리, 예? 이런 구간, 33,000원 전후, 예, 이럴 때 이제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왜? 얘는 지금 제약주 제가 이거 보니까요,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우리 그 기관 증권사에서 원래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실적보다도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제약이 있다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예요. 예, 근데 그 기업의 신약 파이프라인, 소위 얘기하면 그 가치가 뭐 2조 원이다, 3조 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거든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내놓는 것이 뭐 적어도 36만 원, 낮으면 높은 40만 원이거든요. 예, 그 목표가를 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목표가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작년부터. 그동안 한미 같은 경우는 신약 파이프라인, 뭐 독일의 베링거, 뭐 프랑스 사노피 다 반환을 했잖아요. 반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한 30개 가까이 되죠. 신약 파이프라인이. 예, 그게 다 반환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가 막 5조 원, 뭐 7조 원이다 그러면 이걸 아예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예, 현재 이제 영업 가치, 그러니까 실적에 의한 그 영업 가치만, 현재 주가에 지금 목표 주가를 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뭐 2천억 넘고 내년에 뭐 2,500억. 그러니까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 전혀 산정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의 실적만 가지고도 현재 주가 싼 거예요. 거기다 이제 신약 나중에 뭐 하나 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마인드, 이런 관점. 네? 이런 생각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변화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전략 들어갑니다, 전략. 자, 이제 2차 전지 수급 블랙홀 현상이 이제 많이 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다른 쪽이 이제 올라올 것이다.
예. 그래서 개별 악재 없이 하락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반등을 기다린다. 그다음 ADR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연중 최저 수준이다. 예. 이럴 때는 그 수급 블랙홀 때문에 밀렸던 종목 하반기 실적 개선주는 저가 매수 기회다. 가감한. 예?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메이저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 매수 관심.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이런 가운데서 거래소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수급의 끈을 안 놓는 종목군들.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종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 제약바이오 적어도 가격 조정은 일단 마무리되는 구간이다. 코스닥의 12개월 선행 PER은 역대 최고 수준인데 거래소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은 PBR, PER이 역대 10년 이래 그 최저 수준이다. 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의식하셔가지고 그 대표 종목군들, 예, 뭐 개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똘똘한 종목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예. 이런 애들 여러분들께 선침의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종목이라든지, 예? 기타 추가적인 내용은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공개 방송 해가지고 단 한 주도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딱 홀딩 해 놓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그 김봉만의 유튜브 맥점 매매, 예, 꼭 그 구독하셔가지고 제가 3시 40분에요. 오늘도 제가 방송합니다. 어제 이어서. 그다음에 오늘 미스터마켓 이 강의 내용 이어서 추가적인 내용을 올라가서 3시 40분에 다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